나사를 구한 한국의 과학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나사의 화성 탐사선. RS-7이 궤도에서 이탈하며 우주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모든 백업 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나사의 최고 과학자들도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장의 보고서가 발견됩니다. 작성자는 한국에서 온 24세 교환 연구생 윤아린. 제목은 자기장 기반 예비 궤도 복원 알고리즘. 한국 인턴에게 나사 운명을 맡긴다고. 냉소와 차별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 과연 젊은 한국 과학자가 미국 우주과학의 자존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편견을 뛰어넘은 한 사람의 천재성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독 설정과 좋아요는 따뜻한 밥 한 끼만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 설정과 좋아요 누르시고 시청해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나사 화성 탐사선. RS-7이 궤도에서 이탈하며 인류 우주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모든 해결책이 막힌 절망적 상황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발견되는데 작성자는 한국에서 온 24세 교환 연구생 윤아린. 하지만 나사 내부는 한국 인턴에게 운명을 맡긴다고 라며 냉소와 차별로 가득 찹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 과연 젊은 한국 과학자가 미국 우주과학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 붉은 점이 예정된 궤도선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죠. 12년간 준비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 총 예산 37억 달러가 걸린 미션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궤도 이탈률이 시간당 0.3도씩 증가하고 있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관제팀장 마이클 톰슨은 차가운 땀을 흘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 속도라면 3시간 후엔 탐사선이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백업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톰슨의 목소리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모든 백업 추진체가 12시간 전 소진됐습니다. 현재 탐사선은 완전한 자유낙하 상태예요. 관제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미친 듯이 계산을 해댔지만 나오는 건 절망적인 수치뿐이었죠. 화성 중력권에서 벗어나는 탐사선을 다시 궤도로 되돌릴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나사 본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내려왔어요.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와 전했죠. 모든 부서장들이 지금 당장 컨퍼런스룸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톰슨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자신의 인생을 바쳐온 프로젝트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순 없었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우주선을 되돌릴 마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세요. 그의 마지막 지시였습니다. 관제센터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가운데 RS-7은 여전히 붉은 행성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죠. 남은 시간은 정확히 2시간 47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사 역사상 최악의 실패가 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어요. 연구동 3층 구석진 사무실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아린 24세. 서울공대에서 온 교환 연구생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뭘 더 논의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잖아요. 나사 본부 최고층 회의실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모여든 긴급회의는 이미 1시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었죠. 추진 시스템 부서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대체 연료 투입은 불가능하고 원격 조종으로는 궤도 수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12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나사 국장 로버트 헨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 톰 워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저기, 혹시 이 보고서 보신 분 있으세요? 그의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활인 마이너스 자기장 기반 예비 궤도 복원 알고리즘 연구 보고서. 뭐라고요? 헨슨 국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기장 기반? 그게 뭔 소리죠? 워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층 교환연구생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한국에서 온 학생이 쓴 논문 같습니다. 제목이 흥미로워서 가져왔어요. 한국 학생? 시스템 개발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인턴 논문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헨슨 국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40년간 나사에서 일하며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베테랑이었거든요. 어디 한번 봅시다. 보고서를 받아든 헨슨의 표정이 서서히 진지해졌어요.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읽고 세 번째 장에 도달했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접근법이네요. 그가 중얼거렸죠. 화성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탐사선의 전자기 시스템을 재구동시킨다. 이론적으론 가능할지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헨슨에게 집중됐죠. 그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어요. 이 윤하린이라는 학생, 지금 어디 있습니까? 3층 연구실에 있을 겁니다. 워커가 대답했죠. 항상 늦게까지 남아서 연구하거든요. 당장 불러오세요. 헨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이 시간이 남았어요. 불가능한 것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담이 어디 있어요? 시스템 개발부장 스티브 마틴이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하린이 들어서자마자 터져나온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24살짜리 인턴에게 나사의 운명을 맡긴다고요?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하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죠. 그 눈빛들 대부분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어요.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 낭비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린 씨, 앉으세요. 헨슨 국장만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보고서를 봤는데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하린이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자기장 기반이라고 했는데 화성의 자기장은 지구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거죠? 전자기 추진? 그런 시스템은 RS-7에 탑재되지도 않았는데요. 이론적 계산만으로 실제 우주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쏟아지는 질문들 사이에서 하린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져온 노트북을 열고 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전자기 추진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하린이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며 계속 설명했어요. RS-7에는 통신용 고출력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를 특정 주파수로 조절하면 화성의 잔여 자기장과 공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공명으로 생긴 미세한 전자기 펄스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됩니다. 추진 시스템 부서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런 미세한 힘으로 2톤짜리 우주선을 움직인다고요? 하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힘도 시간이 누적되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더구나 지금 RS-7은 화성 중력의 임계점에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향으로 0.1뉴턴의 힘만 가해져도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복잡한 수식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물리학자들의 표정이 서서히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산 맞는 것 같은데? 천체물리학 부서장이 중얼거렸죠.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헨슨이 물었어요. 하린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3D 궤도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어요. 붉은 점으로 표시된 RS-7이 서서히 원래 궤도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공률 98.4%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헨슨 국장의 선언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남은 시간은 고작 1시간 30분. 그중 1시간을 검증에 쓴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었죠. 국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마틴 부서장이 반대했어요.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하면 우리에겐 30분밖에 남지 않아요.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헨슨이 반문했죠.
지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찾은 해결책이 뭐였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리는 노트북을 들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 RS-7의 현재 상태를 입력해서 정확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헨슨이 워커에게 지시했어요. 그녀를 메인 컴퓨터실로 안내하세요. 그리고 모든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요. 할인이 컴퓨터실로 향하는 동안 회의실의 분위기는 미묘했어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죠. 어떤 이는 그녀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메인 컴퓨터실. 나사가 자랑하는 슈퍼컴퓨터 앞에서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2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재 RS-7의 정확한 좌표는? 그녀가 물었죠. 화성적도 기준 북위 23.7도, 동경 156.3도, 고도 347km입니다. 관제팀원이 대답했어요. 궤도 이탈 속도는 시간당 0.31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할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복잡한 계산식들이 화면에 줄줄이 나타났죠. 화성의 자기장 분포, RS-7의 현재 속도와 질량, 안테나의 출력과 주파수 조절 범위. 30분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계산이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화성의 자기장이 불규칙해서 정확한 공명점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40분, 41분, 42분. 됐습니다. 할인이 소리쳤어요. 시뮬레이션 완료.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성공률 98.4%. 필요한 전자기 펄스의 정확한 주파수와 지속시간, 그리고 실행 타이밍까지 모든 데이터가 완벽했어요. 헨슨 국장이 달려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할인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47분 후에 RS-7이 안정 궤도로 진입할 겁니다. 헨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남은 시간은 48분. 정말 막판의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좋습니다.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BBC, CNN, NHK, 그리고 한국의 KBS까지. 순식간에 나사의 위기 상황이 전 세계에 알려워요. 관제센터 바깥으로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몰려들었고 온라인에서는 실시간 중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출신 연구생이 나사를 구할 수 있을까? 24살 천재 소녀의 마지막 도전.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지만 정작 할인은 그런 소란을 모른 채 관제센터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안테나 출력 조절 완료. 주파수 대역 설정 완료. 기술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언제든 실행 가능합니다. 할인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계산에 실수는 없었을까요? 혹시 놓친 변수는 없을까요?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실패한다면. 할인 씨. 헨슨 국장이 다가왔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RS-7 궤도 복원 작업을 시작합니다. 관제팀장의 선언이 센터에 울려 퍼졌어요. 할인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지구에서 화성까지 4억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신호가 발사됐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그 신호가 RS-7에 도달하는 데는 22분이 걸렸습니다. 신호 발사 완료. RS-7 도달까지 22분 대기. 관제센터는 숨막히는 정적에 빠졌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할인은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죠.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22분 후. RS-7에서 신호 수신 확인. 통신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안테나 조절 시작.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RS-7의 안테나가 할인이 계산한 주파수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전자기 공명이 시작됐죠. 미세한 궤도 변화 탐지. 궤도 분석팀이 보고했어요. 각속도가 0.002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하지만 5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화성의 자기장 변화로 공명 효과가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요. 기술팀장이 다급하게 외쳤죠. 하리는 재빨리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자기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주파수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주파수를 147.3mHz로 변경하세요. 지금 당장. 변경 완료. 다시 궤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RS-7이 서서히 원래 궤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성공입니다. 궤도 복원 성공. 관제센터가 폭발했습니다. 12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과학자들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박수 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하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이 후들거렸죠. 정말로 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린 씨. 헨슨 국장이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이 나사를 구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하린에게는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궤도는 복원했지만 탐사 임무는 어떻게 될까요? 예정보다 3시간이나 늦어진 상황에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탐사 임무는 계속 진행됩니까? 그녀가 물었죠. 물론입니다. 임무 책임자가 대답했어요. 오히려 이번 일로 RS-7의 시스템을 더 정확히 파악하게 됐어요. 당신의 알고리즘 덕분에 예상보다 연료도 절약했고요. 바로 그때 RS-7에서 새로운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화성 표면 촬영 시작. 착륙 지점 최종 확인 중. 거대한 스크린에 화성의 붉은 대지가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12년 전 계획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제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완벽합니다. 지질학 팀장이 감탄했어요. 계획했던 착륙 지점이 정확히 포착됐어요. 탐사 임무 진행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천재 과학자라는 타이틀이 벌써 여러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었죠. 하지만 하리는 그런 관심보다 탐사선의 안전한 임무 수행이 더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탐사 임무가 계속되는데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헨슨 국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을 우리 팀의 정식 멤버로 영입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린의 눈이 커졌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교환 연구생으로 온 것도 행운이었는데 나사의 정식 연구원이 된다니.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니요? 헨슨이 웃었어요. 당신은 방금 나사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구조 작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자격 증명이 어디 있겠어요? 나사를 구한 한국의 천재 소녀. 한국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윤하린의 이름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서울공대 항공우주공학과 출신의 24세 연구생이 미국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구했다는 소식은 한국 전체를 흥분시켰죠. 와, 진짜 대박이다. 한국 사람이 나사에서 이런 일을.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SNS에는 자랑스러운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린의 모교인 서울공대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윤하린 학생은 학부 시절부터 뛰어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 인재였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독창적 사고력이 탁월했죠.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알려진 나라였는데 이제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주목받게 된 겁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과학 전문 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했죠. 단순 암기가 아닌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의 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나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그동안 서구 중심적이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권의 과학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알겠어요. 헨슨 국장이 간부회의에서 말했어요. 동양적 사고방식과 서양의 과학기술이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였군요. 하린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을 넘어서 한국 과학기술 전체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우주항공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서울공대에는 전 세계에서 교환학생 지원서가 몰려들었어요.
이제 우리도 우주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기자가 질문했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윤하린 연구원이 그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미국에 있는 하린은 이런 소란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동료 연구원이 걱정스럽게. 네, 괜찮습니다. 하린이 미소를 지었죠. 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성공은 진짜 도전의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차세대 AI 우주탐사 시스템 개발팀장으로 임명합니다. 헨슨 국장의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교환 연구생이었던 24세의 한국 여성이 나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겁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헨슨이 웃으며 대답했죠. RS-7 구조 작업 이후 당신의 알고리즘에 대한 문의가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유럽 우주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심지어 중국까지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하린의 전문 분야인 자기장 기반 항법 시스템을 확장한 것이었어요.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우주선이 스스로 최적의 궤도를 찾아 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였죠. 목표는 2030년 화성 유인기지 건설입니다.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헨슨이 설명했어요. 당신의 기술이 핵심이 될 겁니다. 하린은 새로운 연구실을 배정받았어요.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에는 화성 표면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죠. 자신이 구한 RS-7이 보내오는 생생한 화성의 모습이었어요. 팀원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헨슨이 말했습니다. 모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하지만 하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혹시 한국에서도 연구원을 영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신가요? AI 알고리즘 전문가와 우주공학자 몇 명이요. 하린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에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미 공동 우주탐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하린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과학기술 협력으로 확장된 거예요. 6개월 후 하린은 한국 국적 패치가 달린 나사 연구복을 입고 화성기지 시뮬레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한국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준비 완료.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린이 조종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성에 착륙해보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펼쳐진 화성기지 건설 시뮬레이션. 하린이 개발한 AI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며 우주선을 안전하게 착륙시켰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성공률 99.7%. 데이터 분석팀이 외쳤어요. 실제 임무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하린은 시뮬레이터에서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먼 우주 어딘가에서 RS-7이 여전히 화성을 탐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인간이 직접 그 붉은 행성에 발을 디딜 날이 올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에요. 하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동료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뭐가 시작이라고요? 인류의 우주 진출이요. 하린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로 정말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하늘 너머, 그녀가 구한 RS-7이 화성 궤도를 따라 조용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우주선이 보내오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그림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24세의 한국 여성 과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하린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여러분, 윤하린의 과학자 도전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빛나는 청년들을 위해 박수 보냅시다. 앞으로도 감동 캐비넷과 함께 세계 곳곳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감동 캐비넷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